안녕하십니까.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입니다. 오늘 주제는 얼굴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. 이런 얼굴 분석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전에 얼굴 가상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실제 제가 하는 얼굴 분석은 좀 다릅니다. 3차원적인 얼굴 분석이 아니라 실제 수술에 사용될 수 있는 얼굴 분석을 말씀드린 거고, 이것이 환자분 상담할 때도 쓰이고 수술할 때 그대로 계획할 때도 쓰이고, 포토샵이나 3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상으로 해주는 것보다 보기는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실제 이 계획할 때는 이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담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, 환자분한테도 수술 계획을 할 때도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원래 가지고 있는 얼굴 크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굴이 수직 길이가 200mm, 양쪽 광대가 103mm, 그리고 눈과 눈 사이 동공 길이가 65mm를 맞춰서 실제 그 사람의 크기대로 그대로 프린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비대칭이 없는지 선을 그어서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콤파스를 해서 양쪽에 광대나 턱에 비대칭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안면 윤곽과 그 다음에 낮은 코를 성형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, 원래 가장 이상적인 안면 윤곽의 까만 선이라면 어느 만큼 비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. 이만큼 광대라든지 턱이라든지 턱끝이 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. 코 같은 경우는 콧구멍보다 어느 만큼 원래 가지고 있는 코가 들려있냐, 그래서 여기 연고를 넣어서 코를 그만큼 내려야 된다,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 코 주위가 이만큼 꺼져 있다, 그래서 여기에도 연고를 넣어야 된다, 이런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옆그림에서 보시면 이분의 이마 라인, 그리고 코 라인, 그리고 입술과 턱의 라인을 이제 전체적인 라인을 봤을 때 입술과 아래 턱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 약간 더 크다라는 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입술과 인중 사이에 이 부분에 공간이 뜹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채우는 게 좋겠다,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고,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이만큼이 낮다,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가지고 어느 만큼 올려야 되겠다, 이런 이제 상담이 가능하게 되죠. 정면에서는 얼굴의 크기에 대한 부분 얼만큼 줄여야 되냐를 본다면은, 측면에서는 어느 만큼 입체감이 없느냐를 보는 입체감과 평면감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정면과 측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코를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원래 이마가 이렇고 코가 이만큼 낮고 입술이 그렇고 턱이 이렇다, 그러면 코가 어느 만큼 낮은지 턱이 어느 만큼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시각적으로 이만큼 낮고 코 주위도 꺼져 있고 턱은 이만큼 길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겠죠.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까요? 이 제가 개발한 이제 자인데요. 실제 이렇게 분석 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자를 이용하고요.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에 맞는 자, 그리고 여성분도 오똑한 뾰족한 코를 위하면 이런 코를 이용할 수 있고, 남성분들도 좀 더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면 이런 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. 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턱 모양을 확인을 해서 어느 만큼 턱이 무턱이다, 턱이 크다,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턱을 얼만큼 몇 미리를 줄여야 할지, 코는 얼만큼 몇 미리를 올려야 될지를 실제 이분의 실제 크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. 그러면은 그냥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지 않고 그냥 수술장에 들어가서 몇 미리를 올린다라고 감을 잡고 하게 되는데, 저는 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코의 모형을 뜹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의 원래 코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거를 실제 이분의 코에 갖다 대면 딱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수술 후 모습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죠. 그러면 이분이 수술할 때 이거를 그대로 소독을 해서 수술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코에 대봅니다. 그러면은 이게 맞다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고, 좀 낮으면 더 올리면 되는 거죠.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계획에 맞춤형을 수술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정면에서는 이제 윤곽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라인을 가져서 이 턱 라인을 이만큼 줄이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반대쪽도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는다,
이렇게 할 수 있고요. 코 같은 경우도 코가 들려 있으면 여기에 연고를 끼워 넣어서 콧구멍을 내리자. 본원에서는 100% 다 연고를 집어넣고 인공 보형물 쓰지 않기 때문에 가슴 연고를 가지고 콧구멍도 내리고 코 주위도 넣고 콧대와 코끝을 세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결과가 수술 후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 전에 모습은 이 모습이었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바뀌었었고요.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봤었을 때는 수술 전에 아까 전에 보셨던 모습이 수술 후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었죠. 결국은 무조건 계획대로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계획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맞추기가 상당히 좋아진다. 근데 대부분 이거를 계획대로 하기가 쉽지를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의존을 하기가 쉽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객관적으로 환자분도 이해하고 의료진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맞는 음각형의 틀을 만들어서 그 음각형의 틀을 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수술할 때 쓰게 되면 수술 전과 수술 후가 어느 만큼 달라진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그게 어느 만큼 또 유지되는지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골 흡수가 거의 안 됐는지 한 10%가 됐는지 그 정도를 또 구분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연골을 보관을 해놓은 것을 좀 더 썼을 때 어느 만큼 또 올려야 되겠다 이런 또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윤곽 부분도 어느 만큼 줄여서 어떻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맞아서 턱을 얼만큼 줄이겠다 아니면 충분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얼굴 분석을 그냥 상담뿐만 아니라 수술 계획에 대해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수술 후에 상당히 지났을 때 어느 만큼 어떻게 변했는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도 이해하기가 좋고 의료진도 이해하기가 좋아서 수술할 때 훨씬 목표치를 달성하기 좋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얼굴 분석을 상담을 받아보시면 내 얼굴이 어느 만큼 어떻게 비대칭이고 어느 만큼 평면적이고 어느 만큼 입체감이 있느냐 그래서 코를 해야 될지 턱을 해야 될지 광대를 해야 될지 전체 얼굴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얼굴을 가질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어떠셨습니까? 오늘 이런 얼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